원래 이 코너는 수요일 코너였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주만 오늘로 옮겼습니다. 이분이 바쁘셔가지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바쁠 게 뭐가 있냐? 네, 머리는 왜 그렇게 기르냐? 수염은 왜 그렇게 기르냐? 살찐 이해수 선생님을 지향하는 거냐? 네, 뭐 하여튼 네, 방송을 중간부터 들은 분들의 분노 문자가 쇄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분을 갑자기 잘랐냐? 공지도 없이 이게 뭐냐? 네, 억울합니다. 오늘 모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동 씨. 네. 이거 좀 어색하네요. 김재동. 그래야 되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김재동 씨는 오늘. 네. 저에 의해서. 네. 상담 당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윤도현 씨가 떠나면서 부탁 네. 하나 남기고 왔어요. 네. 재동이께 연애 상담 좀 해줘라. 아하. 네. 네. 사랑의 긴급 119 출동. 네. 어차피 게다가 제가 지난주 나가수를 네. 사상 최초로 못 봤어요. 그래?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네. 요즘 제가 언론사 사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북극곰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못 나오고 오늘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축으로 일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3부죠 참. 네. 김재동은 왜 연애 실패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가수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과거 나가수 특집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역대 베스트 매니저 3. 네. 나가수 매니저 3 베스트. 네, 네. 그 중에 김재동은 어디에 들어갈까? 근데 왜 나가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심하십니까? 왜냐면 이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굉장히 정치와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순위 예측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네. 네.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대중심리. 네. 이게 예를 들어 선거 네. 이런 것은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서로 움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중 정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저의 놀라운 지식인의 해안을 볼 때는 사소한 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다. 그래 한번 하고 자 그러면 베스트 3 매니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 3위 네. 저는 김범수의 박명수입니다. 아하. 왜 3위냐? 네. 박명수 씨는 평소에 매니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정적 도움을 줬다. 박명수 씨가 평소에 게으르고 바쁘다 보니까 김범수 씨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다행이다. 만약에 박명수 씨가 부지런했어봐. 시간 많았어봐. 큰일이 날 뻔했다. 자, 밤에도 한우 통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만나시면? 전혀 두렵지 않고요. 네. 제 앞에서는 직접 본 적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갑자기. 어쨌든 네. 뭐랄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리고 지금도 네. 인순이 씨에게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무행위의 선행. 네. 이것은 극소수의 불안당만 가능한 겁니다.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인류 공역에 임하지 않은. 3위. 네, 잘 알겠습니다. 상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2위. 네, 2위. 2위는 누구냐면, 2위는 사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네. 박정현 씨의 네. 김태현. 김태현 씨. 네. 김태현 씨는, 뭐랄까요, 박정현 씨가 지금이야 전 국민이 다 아는, 네. 사랑하는 네. 가수로 재탄생했지만, 네.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데뷔 이래로 네. 한동안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좀 배신도 당한 것 같고, 듣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배신도 당하고 오랜 세월 고생하면 사실 말도 처음에 잘 안 통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수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얼굴을 통해 드러났어요.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김태현 씨의 사심. 네. 하트 뿅뿅 눈매. 네. 이런 것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왜냐면 시청자, 그러니까
부양권 너머의 시청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직 와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네. 이 남자가 일방적인 하트 뿅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것은 이제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작동했다. 분명히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물론 김태현 씨가 없었어도 네. 실력으로 명예 졸업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김태현이 없었으면 네. 지금처럼 사랑받는 요정 캐릭터가 되지 못했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김태현 씨가 박재영 씨를 사랑한다고 지금 단정 짓는 겁니까? 제가 보내기 전문이에요, 보내기 전문. 저렇게 살고 싶어요. 누구 주위 사람 아무 얘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리고 저분이 외모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불가사의합니다. 1등 윤도의 김재동 줍니다. 왜냐? 초반에 김건모 씨 재도전을 외침으로 해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 해서 윤도현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순식간에 망각하게 만듦으로 해서 윤도현이 1위를 해서 느낄 수도 있는 부담감, 이 부담감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심리치료의 공로를 저질렀다. 이 세심함,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윤도현에게 피해를 줬다. 그런 괴로움의 떨므로 인해서 윤도현 옆에서 계속 위로할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 인해서 윤도현의 인간미를 돋보이게 하는, 자신을 던져서 윤도현의 휴머니즘을 부각시키는 그런 살신성인의 논개 정신. 그래서 앞으로는 김재동이 아니라 논개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제가 논고동은 들어봤어도 네. 논개동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인정합니다. 1위를 준 1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도현 씨가 1위를 했을 때 제가 완전히 확 파묻었죠. 네. 완전히 확 파묻어가지고 대형 포크레인으로 네. 확 1위를 파묻음으로 해서 윤도현이 혹여 느낄지도 모르는 네. 그런 불안감, 부담감. 앞으로 계속 1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걱정을 떨쳐버리게 만들어. 전문용어로 그런 부담감을 공사해줬죠. 네. 공사. 확 끌어엎어서 공사 쫙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자신이 끌어안고 집안에 칩거하면서 때로 울면서 난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지금 보니까. 논개동. 네, 너무 싫어요. 아이고. 네. 김재동 청문회 시작합니다. 윤도현에게 너무 인기가 끌리자 자신의 관심을 돌리는 어떤 앙탈이었나? 뭐가요? 갑자기 재도전을 외친 것은? 제도전이요? 갑자기 왜 그랬나? 정의는? 뭘 제도전이요? 네. 전 지금 좀 아픕니다. 또 울라고? 아니 일단 보통 청문회 증인들은 아프다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일단 아프다 그럽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죠 일단. 지금 의자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해외에 일단 나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담요 덮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담요 덮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마이크에 지금 팔 대고 있잖아요. 링거예요. 네, 그때는 그 기득권으로 비춰줄 수 있죠. 김건모라는 사람이, 김건모 씨가 기득권이죠. 연령대도 많고 그 가장 선배 가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성공한 가수고, 굉장히 그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저한테 그때 비친 모습은 늘 동네에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뒷모습이 너무 안 됐었어요, 사실. 정말로. 그래서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네. 본격적인 네. 무대에 다시 올라왔는데 네. 안타까웠구나 그때. 그러니까 방송도 없었고 그다음 그 이후로 발매된 앨범들이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국민 가수라 그러지만 사실 전 국민 가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막 바람을 떨고 치리하는데 너무 안 돼 보였어가지고, 아니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편집 딱 나갔는데 저도 보면서 그 콘서트 끝나고 났는데 막 기사들이 막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쨍쨍이야 막 그렇게 막 우와 해가지고 막 네가 뭔데 무슨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던 정신을 훼손했다고 우와 해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 김재동 선수는 말이죠. 힘들었습니다. 어떤 그 개그맨보다 사실 개그맨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색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빠르다. 동물적으로. 그리고 사태 수습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수나 매니저들 쪽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말이었어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다만 제작진이 이제 균형을 그때 잡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비난을 김재동이 다 뒤집어 쓴 거지. 다시 한번 전체에게 갈 비난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장렬히 전사한 논개동. 지금에 와서 저도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가수를 봉개대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렇지.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사를요, 어쨌든, 기사가 500개 정도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가수다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은, 저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우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시의 기사 숫자란 말이죠. 대선이 끝난 직후에 나올 수 있는 숫자였어요. 김재동이 다시는 그 정도 숫자로 많이 언급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여한을 갖진 마라. 또 울기까지 했잖아. 네. 울기까지도 했잖아. 네, 그때 좀 울었습니다. 약했죠. 네. 이제 안 울어요? 이제 저도 맷집도 좀 생겼고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나가서 얘기는 이걸로 하고요. 제가 네, 못 봤기 때문에, 끝냅시다. 원래 순위 예측돼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또 지난 한 주 사이에 벌어졌어요. 네네. 언론에서 사주다 보니까, 중요한, 네. 그래서 못 보고, 네. 제가 지금 사실 수면도 굉장히 부족한 좀비 상태입니다. 반좀비 상태인데, 네. 그건 저희들이 봐도 알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라는 건 저희들이 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수 노래, 지금 애잔한 게 기억에 다시 떠오르려고 하는 노래 하나 듣죠.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로 가셨죠. 가셨다가, 사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분에게도 좋은, 임팩트였다고 생각해요. 네. 가까이서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지금 그 김건모 씨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요.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전화 올 때 제가 안 받을 때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일방적으로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리고 있는. 왜냐면 마음의 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 사달라고 하면 술 사주고, 가끔 반말도 해요. 어이!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형! 나야. 누군지 알지? 나야. 그러면 바로 달려옵니다. 국민 가수를 너무 편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술을 먹고 취하다가도요. 형! 정신 안 차려요? 그러면, 제 얼굴 딱 보잖아요. 형! 재도전할 거야? 바로 안주를 제 앞으로 쫙 밀어놨습니다. 저는 슬픈 얘기는 하지만은 언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네. 나가수를 거쳐갔던 분들을 모시고 나가수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 나가수는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네. 회고록이 나올 만해요 이제. 네. 나가수 앞으로 회고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네,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나는 가수다를 봉구들 올려놨던 건 저다. 이런 거는 조금 기사에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무서워요. 이게 왜냐면 제목으로만 뽑아놓으면 이상합니다. 이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좀 기자분들, 두려워요. 기자분들 꼭 그렇게 뽑아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김재동 나가수 성공은 나 때문. 안 됩니다. 확 보내는 거지 뭐. 소심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두 번째로 많은 댓글이 달릴 거라고 봐요. 제도권 발언 이후로 두 번째 분량의 댓글이 달릴 거라고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노래 들읍시다. 큰일 났다.